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해 최근 2년간 총 3차례 직접적인 총격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인텔은 실적 호조, CPU 비중 확대 전망 속에서 폭등을 나타냈으며 인텔의 폭등 속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재점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 오른 24,833선에 S&P 500 지수는 0.8% 오른 7,164선에 마감, 양 지수 모두 장중 및 종가 기준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미국이 파키스탄 방문 일정을 취소하며 2차 종전 협상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양측의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약 2% 안팎으로 급등 출발하는데요. 그러자 미국 지수 선물은 오전 9시 현재 약 0.1에서 0.2%대 소폭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그러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국채금리는 내렸는데요. 간밤에는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워시 지명자의 인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죠. 이번 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워시 지명자의 인준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죠. 이날 기술주, 특히 AI 반도체주들의 급등세를 자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까지 18거래일 연속 오르는 가운데 AI 인프라 및 반도체 진영의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현 시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죠. 월가에서는 다양한 낙관적 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코디 에크리는 AI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돌아왔다며 수요에 대한 낙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진단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약 6,500억 달러, 공격적인 투자 속도가 언제 둔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매트 브라이스는 AI 사이클이 이제 막 추론 단계의 시작, 초입에 들어갔다고 평가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벤 스나이더 전략가는 전쟁 리스크와 $100가량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 앞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할 거라 밝혔는데요. 연말 목표치 7,600선을 제시합니다. 물론 경고의 시각도 상존합니다. 3월 저점을 찍고 4월 내내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의 속도가 부담이라는 건데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등 핵심 이벤트들을 앞두고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UBS의 진단. 싱가포르 인도스웨즈 자산운용의 프랜시스 탄 전략가는 지금 시장이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이 오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협상 결렬, 고유가, 높은 금리, 추가 인플레 충격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가 10%대 급등, 연초 대비로는 53% 뛰어오르며 S&P 500의 4%대 수익률을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글과 아마존의 엔스로픽 추가 투자 발표부터 메타의 아마존 CPU 칩 대량 구매, 인텔의 실적 서프라이즈, 구글과 마벨 테크놀로지 간의 맞춤 반도체 계약 등 AI 및 반도체 진영 내 호재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완전한 반도체 주도의 장세, 같은 미국 주식 투자자일지라도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 계좌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텔이 실적 발표 후 24% 가까이 폭등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고민하던 인텔이 이렇게 부활할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인텔의 이번 어닝콜에는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데이터 센터 내 CPU의 중요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향후 자사의 성장 동력은 CPU가 될 거라는 진단. 챗 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GPU의 독주체제 속 엔비디아 주도의 장세가 펼쳐졌고 메모리 부족 사태로 최근 마이크론이 달렸던 것처럼 이제는 CPU 진영으로까지 새로운 모멘텀이 불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가는 2000년도 10월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을 26년 만에 탈환합니다.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는 1기가와트당 약 3천만 개의 CPU가 필요했다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며 이 수요는 1억 2천만 개, 약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내 CPU와 GPU의 비율도 1대1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암홀딩스와 AMD, 인텔 등 CPU 강자 3인방이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실적이 공개될 텐데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함께 분류되며 주가가 비교적 부진했던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온다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CPU 초강자 인텔과 AMD 중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을 골라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인텔의 실적 호조가 AMD의 점유율을 뺏은 결과가 아닌 순수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데 주목했고요. DA 데이비스는 인텔의 실적이 AMD CPU 사업의 큰 도약의 전조라 평가합니다. 제프리스, 인텔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또 AMD를 더 선호합니다. 인텔도 서버 CPU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AMD는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로 엔비디아가 4.3% 뛰었는데요. 인텔의 실적 발표로 CPU 수요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자 이는 엔비디아에도 직접적인 기회로 연결되기에 함께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그레이스 CPU를 공급 중인 한편 메타와 차세대 베라 CPU의 내년도 대규모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퀄컴, PC용 CPU 시장에서 에이전틱 AI 기기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유입 11%대 뛰었습니다. 램 리서치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 AI용 장비 수요가 내년까지 강력할 거라 언급하자 3%대 급등하며 여타 장비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메타에게 CPU 칩인 그래비톤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아마존은 3%대 급등하며 빅테크 가운데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1월 경구용 비만약을 출시한 가운데 최근 처방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속 7% 가까이 급등. 마지막으로 뉴몬트는 1분기 실적이 기대를 크게 상회, 금값 상승의 효과를 누리며 주가는 8.6% 뛰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총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같이 정리해 보시죠. 백악관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란 전쟁 여파로 흔들리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1살 콜 토마스 앨런으로 미국 명문 공대인 칼텍 출신의 게임 개발자이자 교육업체 강사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범행 직전 가족에게 성명서를 전송했습니다.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적었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우선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뉴욕포스트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앨런은 사상자 최소화를 위해서 벽 관통력이 낮은 산탄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커진 건 보안 문제였습니다. 앨런은 직접 성명서에서 만약 자신이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왔어도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행사 당일 호텔 출입구에서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보안 허점이 지나치게 허술하다, 정치적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행 직후 용의자의 체포 장면이나 빠른 수사 진행 과정 등을 근거로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를 심각한 정신질환자라고 규정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반기독교적 성향이 분명하다라고 언급했지만 용의자 본인은 성명서에서 자신의 행동이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해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무부는 보안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경호 실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연방 공무원 공격 및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수사당국은 정치적 배경과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말 그대로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미 FOMC 결과 발표,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 GDP, 그리고 빅테크 실적까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M7 가운데 무려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요일엔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실적이 무더기로 공개되고요. 목요일에는 애플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핵심 이벤트는 연준의 FOMC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5%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입니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연준이 물가 경계감을 얼마나 강조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가늠할 3월 PCE 물가지수와 1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됩니다. 특히 PCE 지수는 중동 분쟁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7은 올해 초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3월 마지막 주에는 이들의 시가총액이 한 주 만에 8,500억 달러가 증발하고 당시 7개 기업 모두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중동의 평화협상 기대감과 함께 기술주의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M7의 순이익 증가율이 2026년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S&P 500 예상 이익 성장률이 11%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우위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투자은행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툴리 총괄은 현재 시장에서의 고점 부근 보호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소형주와 지역은행, 금 등 금리 민간 자산 중심의 해지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 기대가 꺾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UBS의 마이클 로마로 책임자는 3월의 저점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등하면서 대형 기술주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빅테크 EPS는 추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기대 수준이 높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빅테크 실적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둘째,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한 주를 앞두고 현재 오전 8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 선물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0.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 자금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활용해 왔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뉴욕타임즈를 향해서 과거의 유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머스크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5억 달러를 스페이스X로부터 빌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리는 일부 구간에서 1% 수준에 불과했고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당시 시중 우대금리가 약 5%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대출은 공개 기업이라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스페이스X의 비상장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는 2021년 말 이자 1,4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머스크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는데요. 2008년 테슬라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에 스페이스X가 자금을 빌려줬고 2015년에는 부도 위기에 몰렸었던 솔라시티 회사채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AI 기업 xAI까지 스페이스X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상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생태계처럼 운영해온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복수 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오너체제 전형적인 이해상충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머스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서 뉴욕타임즈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불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오너 리스크를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은 5주 만에 첫 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트코인은 ETF 유입에도 불구하고 78,000달러 선에서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레소였습니다.